자, 페이지 76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페이지 76. 이제 우리가 수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수동태. 그러면 너네가 이제 수동태라는 걸 알면 사실은 능동태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지, 당연히. 그렇지? 그럼 능동태는 우리가 뭘 보고 능동태라고 얘기하냐면 주어가 동사 아니야, 다른 색깔로 써줄게. 중요하니까. 주어가 동사 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주어가 동사 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능동태는 동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능동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요. 그러면 한마디로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어가 동사 되다. 여기다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잘 감상하세요. 주어가 동사 되다, 뭐 당하다, 해지다, 뭐 이런 뉘앙스들로 해석이 되면은 다 수동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능동태하고 수동태는 서로 상호 호환이 돼야 되거든. 상호 호환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생겨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수동태의 성립 조건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뭐가 생겨난다고요? 수동태의 성립 조건.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동태의 성립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름 되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럼 이제 수동태의 성립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제가 상호 호환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제가 이제 능동태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능동태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 오케이?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너네 생각해봐봐. 자, 여기에서 이 목적어 있죠? 목적어가요. 이게 수동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능동태에 있는 누가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야. 다시 능동태에서 뭐가 주어가 된다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능동태에서의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능동태에서의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볼게. 그러면 너네가 나하고 맨 처음에 그 기초개념명에서 배웠을 때 알다시피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만약에 능동태에서 이 목적어가 없으면은 수동태의 주어가 생겨 못 생겨? 못 생기겠지. 그러면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안 만들어지는 거야?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수동태의 성립 조건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3, 4, 5 형식 문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수동태의 성립 조건은 뭐다? 3, 4, 5 형식 문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왜?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에서 주어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역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생겨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수동 불가동사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다시 뭐가 생겨난다고요? 수동 불가동사. 감상하라고 해서 눈만 이렇게 펑펑펑거리고 있는 건 아니야. 너네도 립싱크라도 자꾸 하세요. 네, 이제 전 육성으로 따라하는 거는 포기했어. 그냥 립싱크라도 해줘. 알겠지? 그러니까 적어도 내 영혼이 여기에 지금 한 50% 이상 와 있다라는 거를 나한테 보여주라고. 알겠지? 자, 다시 뭐가 생겨난다고요? 수동 불가동사. 그럼 내가 야 대박 사건. 자, 그럼 이 수동 불가동사는 뭘까?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봐. 3, 4, 5 형식이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럼 수동태를 못 만드는 거 뭐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형식이 되는 거야?
1, 2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 얘네가 오면 얘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1, 2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그냥 너네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얘는 수동태 못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1형식, 2형식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준다? 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어떻게 해라? 수동태를 못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수동 불가 동사의 개념이었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게 3형식, 4형식, 5형식이잖니, 그치?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자. 3형식 문장에서의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3형식 문장에서의 수동태. 그럼 이 3형식 문장에서의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요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이 3형식 문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동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수동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에는 이 목적어가요 주어 자리로 이렇게 오겠죠. 그쵸?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바뀌게 돼. 그리고 여기 능동태에 있던 주어는 여기에 이제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해서 오는데 보통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러냐면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봐. 수동태라는 게 사실은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야. 근데 영어에서는 존재하잖아. 근데 이게 왜 존재를 하는 거냐면 실제로 이 영어를 쓰는 영어권 애들도 수동태를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에요. 보통 언제 쓰냐면은 이 주어보다 얘가 중요할 때 쓰는 거야. 주어보다 얘가 중요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녀를 사랑해 라고 할 때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나를 더 강조해 주는 거야. 정말 딴 사람도 아닌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수동태를 쓰잖아요. 그럼 그녀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그 얘기를 더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포커스가 누구냐면 얘가 포커스가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면은요. 수동태에서 이 바이 플러스 목적격이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셨어요? 하지만 무조건 생략이 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생략이 돼서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3형식 문장에서의 수동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모양을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형식의 수동태 한번 봐볼까요? 4형식 하면 말이 좀 잔인하죠. 행맨 생각나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때 맨날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반 막 1학년 때 학원 가면 수업하기 싫어서 선생님 행맨해요 이러면서 단어 공부 열심히 할게요 행맨해요 막 안 그랬어요? 설마 행맨이 뭔지 모르나? 그 있잖아 영어 단어 이렇게 해놓고서 알파벳 하나씩 말해갖고 없으면 이렇게 사람 모가지 가는 거. 그러니까 4형식 하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 4형식 수동태는 4형식 문장 이렇게 생겼겠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 간접 목적어는 보통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 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몇 개야? 2개지. 그럼 수동태가 몇 개 만들어지겠어? 2개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주어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요게 주어로 오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사는 당연히 어떻게 바뀌어요?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바뀝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 다음에 봐봐. 자, 여기서 이제 신형 아이템이 나옵니다. 보라색 분필입니다. 보라돌이. 자, 이 직접 목적어가 여기 어떻게 하는가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 있죠. 간접 목적어. 얘도 여기에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여기를 다시 올 때는 여기에 뭐가 붙냐면은
전치사가 하나 와야 돼. 왜? 이미 이 자체로 뭐가 완전한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전치사가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간접 목적어가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너네 이거 중학교 때 요거 to, for, of 이것 때문에 너네 문법 배울 때 되게 많이 헷갈려 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해당하는 동사들 외워야 되니까. 자, 몰라서 안 적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of는요, 뭐 ask나 inquire 같은 게 오면 되고요. for는요, 뭐 build, buy, find, make, get, cook 이런 애들 오면 돼요. 그리고 뭐 나머지 애들은 to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절대 몰라서 안 적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거기 동사 뭐 해당하는지 몰라서 안 적는 거죠. 막 이러지 마. 알겠지? 그냥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사형식의 수동태 모양 한번 잘 봐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O형식의 수동태 여기로 한번 와볼게요. O형식의 수동태. 자, O형식의 수동태는 당연히 문장이 이렇게 나오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당연히 여기 목적어가 있고 이번에는 어떤 존재가 있냐면은 목적격, 보어라는 존재가 있어. 목적격, 보어라는 존재가 있어. 그럼 너네 앞에서 이미 배웠잖아. 보어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요? 명사 또는요 형용사가 있죠. 근데 그 밖에도 우리가 또 뭐가 올 수 있었냐면 이 자리에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었고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었고 ing가 올 수도 있었고 또 누가 올 수도 있었어? pp가 올 수도 있었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건데 수동태 바꿔볼게. 당연히 이 목적어가 능동태에서 주어 자리로 오겠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동사는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있지. 얘가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기본적으로 어떻게 오면 된다고? 그대로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대로 오면 되는데 명사는 그래서 그대로 와서 어떻게? 명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형용사도 그대로 와서 여기가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투부정사도 여기 그대로 와서 뭐가 되는 겁니까? 투부정사가 되고요. ing도 그대로 와서 ing 이렇게 되는 거고 pp도 그대로 와서 여기 이렇게 pp 이런 식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근데 문제는 이 동사 원형이지. 뭐 사역동사라던가 지각동사에 해당하는 이 동사 원형 있죠? 요런 애들은 이 자리에 올 때 뭘로 옵니까? 투부정사의 모양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 원형이든 투부정사든 걔네는 어떻게 온다? 여기 이렇게 투부정사 자리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형태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이제 여기에 모양 잘 보세요.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한 다음에 이렇게 왔지. 그치? 자, 이제 여기서 보충 설명 하나만 더 들어갈게. 아까 여기서는 얘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였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 목적어가 어디로 왔어? 주어로 왔지. 그치? 근데 얘는 어쨌든 간에 얘를 보충해주는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얘는요, 누구를 보충해주는 거야? 이번에는 여기서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거죠. 얘는 얘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마치 몇 형식 문장과 비슷해진 거예요? 2형식 문장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문법책을 보면은 5형식 수동태를 수동태로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주면은 2형식이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너네 이제 잘 봐봐. 정리 한번 해볼게. 수동태라고 하는 애들의 모양이 다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이 목적격 보어는 누구와 같다? 얘는요, 주어와 같다. 요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자, 근데 제가 이 모양을 왜 자꾸 아까서부터 강조를 했냐면 너네한테 결론적으로 이제 묻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한테 이제 결론적으로 이 수동태에서 해석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이미 이제 시험 문제에서 너네한테 이게 나오는 게 독해에서 등장을 하던가 아니 이제 어법 문제로 등장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먼저 독해부터 볼게. 해석 어떻게 주면 돼? 주어가 동사 되다, 당하다, 해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야. 그대로 주어가 된다 얘에 의해서 주어가 된다 이거를 주어가 된다 얘에게 주어가 된다 이걸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해석 자체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어법 문제가 있어요. 어법의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존재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너네한테 능동태 쓸래? 수동태 쓸래? 이거를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능동태를 쓸래? 수동태를 쓸래?라고 물어봤을 때 너네가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이거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자, 그 동사가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기준이 바로 뭐냐면은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먼저 너네가 이제 따져야 될 건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배웠던 수동태 자체가 먼저 성립이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동사가 수동 불가 동사인지 이거를 먼저 따져주시는 겁니다. 능동태하고 수동태를 구별하는 첫 번째는요 바로 뭐라고요? 수동 불가 동사인지 아닌지 그거를 따져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동 불가 동사에 해당하는 건 누구라고요? 1형식과 2형식 동사들. 우리 대표적인 거 얘 몇 개만 들어볼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go, come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럼 이제 이 happen과 같은 뜻을 가진 애들이 누가 있냐면 뭐 occur라던가 아니면은 뭐 take place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살다, 죽다, 뭐 live, die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나타나다, appear, 사라지다, disappear.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어법 강의할 때 정리를 쭉 해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해보시는 거냐면 두 가지. 두 번째. 수동 불가 동사는 아니야, 얘가.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따져주는 거야? 너네가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주어를 찾아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하는 건지 동사를 주어가 동사를 당하는 건지 되는 건지 그거를 따져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좀 꿀팁인데 조심하면서도 꿀팁이에요. 조심해야 되면서도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따져줄 수 있어요. 목적어의 유무. 자, 봐봐 한번. 요걸 제외한 모든 수동태들은요 뒤에 목적어라는 개념이 없어요. 맞죠? 목적어라는 개념 없어. 누구만 빼고 얘만 빼고. 그러니까 사형식을 제외하고 사형식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사형식을 주의해 주시고요.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은 능동태니 수동태니? 그치, 능동태가 되는 거고 목적어가 없으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수동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수동태를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될 기본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거 지금 거기 76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할 시간을 드릴게요.